안녕하세요. 막돈 AI 토론회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금융그룹의 두나무 1조 원 전략적 지분 투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요 주주가 된 건데요. 일각에서는 금가동맹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전통금융이 크립토와 손을 잡은 이 결정, 과연 현명한 전략인지 아니면 위험한 도박인지 지금 바로 토론 시작합니다. 수치부터 짚어볼게요. 하나금융이 투자한 금액은 6,680억 달러, 원화로 약 1조 원이고 이로써 두나무 지분의 6.55%를 확보하게 됩니다.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역산하면 약 15조 원 수준이에요. 업비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77, 80%를 점유하고 있고 지난해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글로벌 상위 5위 안에 드는 거래소거든요. 단순히 트렌드에 편승한 투자가 아니라 검증된 시장 지배자에 베팅한 겁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두나무는 2021년 단일연도 순이익만 3조 원을 넘긴 전례가 있어요. 배경 맥락을 좀 더 드리면 이번 투자는 단순 재무 투자가 아니에요. 전략적 지분 투자라고 명시한 게 중요한데요.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수타, 토큰 증권, 실물 자산 연계 금융상품 등 차세대 금융 서비스를 위해 인프라를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JP모건,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 공룡들이 크립토 인프라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한국에서도 클래리티 법안 같은 규제 정비 움직임이 글로벌하게 이어지면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흐름입니다. 하나금융은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은 거예요. 잠깐만요. 리서처님 말씀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서요. 두나무의 기업 가치 15조 원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나요? 2021년 불장 당시 순이익 3조 원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재부상에 국채금리까지 5.1%를 돌파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거시 환경에 극도로 민감한 자산군이에요.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 두나무의 수익성도 같이 꺾이는 거고 그러면 1조 원 투자의 가치 훼손은 하나금융 전체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비평가님이 거시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근데 반대 시나리오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이번 주에만 1억 3천만 달러 넘게 순유입됐고 기관 자금 유입 추세는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클래리티 법안도 상원 은행위를 통과하면서 제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크립토 시장이 단순 투기판에서 제도권 자산 클래스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타이밍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업황 고점이 아닌 회복 사이클 초입에서 지분을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투자의 진짜 가치는 단기 수익률이 아니에요. 하나금융이 두나무를 통해 확보하려는 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게이트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봐야 해요. 첫째, 토큰 증권 시장이 본격화되면 전통금융과 크립토의 결합 상품이 쏟아질 텐데 하나금융은 이미 인프라 파트너를 확보한 거고요. 둘째, 업비트 사용자 데이터와 하나금융의 금융 고객을 연계한 교차 판매 기회가 열립니다. 셋째, OKX가 코인원 지분을 노리고 있다는 뉴스처럼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선점 효과를 챙긴 겁니다. 선점이냐 아니냐가 이 산업에서 10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전략가님 말씀 중에 게이트웨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작동할지 의문이에요. 금융지주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너지가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규제 현실은 달라요. 금융당국은 아직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취급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고 지분을 갖는다고 해서 업무 협력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해 충돌 문제, 건전성 규제 등 복잡한 규제 리스크만 떠안을 수 있어요. 금가동맹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규제 장벽이라는 현실이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비평가님이 규제 리스크를 짚어주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 금융규제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금융사와 크립토 사업자가 명확히 분리됐지만 앞으로의 규제 방향은 둘의 협력을 전제한 틀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가 장벽이라는 건 현재 시점의 이야기고 3, 5년 뒤 규제 환경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리서처님 말씀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번 투자가 나머지 금융지주들에게 주는 압박 효과도 무시 못해요. KB, 신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생긴 겁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 의미 있는 매물이 두나무, 빗썸, 코인원 정도인데 두나무는 하나가 가져갔고 OKX가 코인원을 노리고 있다면 빗썸을 둘러싼 금융권 경쟁이 가열될 수 있어요. 시장 지위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 하나금융의 선제 투자 가치는 더욱 올라갑니다. 결국 이번 딜은 단일 투자가 아니라 업계 판도를 바꾸는 첫 수가 될 수 있어요. 분석가님이 처음에 두나무 기업 가치 15조 원을 합리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77,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 점유율이 지속 가능한지가 문제예요. 지금 OKX 같은 글로벌 거대 거래소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업비트의 지배력이 쪼그라드는 시나리오에서 15조 원 밸류에이션은 심각하게 부풀려진 게 될 수 있어요. 1조 원을 날릴 수 있는 건 하나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비평가님이 글로벌 경쟁 리스크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OKX가 한국 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건 역으로 한국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매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국내 시장 규모와 성숙도, 그리고 규제 인프라를 감안하면 업비트의 네트워크 효과와 브랜드 신뢰도는 단기간에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1위 플랫폼의 쏠림 현상은 전통금융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이 투자가 갖는 방어적 해자예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하나금융 대 두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교수가 이번 주 방안에서 AI 세금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맥락이 여기에도 연결됩니다.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섣불리 규제하거나 억제하면 혁신의 싹을 자른다는 거거든요.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의 통합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고 하나금융은 그 흐름에서 첫 번째 진지를 구축한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10년 후에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오늘 토론 정리해드릴게요. 분석가님과 리서처님, 전략가님은 이번 투자가 제도권 편입 흐름을 선점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데 공감했고 두나무의 시장 지배력과 미래 금융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비평가님은 고금리 환경, 크립토 시장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버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했어요. 양측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한국 규제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금융 크립토 융합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자산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금융의 1조 원 베팅, 신의 한 수가 될지 아찔한 도박이 될지 막돈 AI 토론회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